대통령 탄핵을 한 달 안에 끝낸다고 이재명, 문형배, 내통 사실상 덜통난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탁을 해서 2달 만에 끝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3달 남짓 걸렸죠. 그런데 아주 속전속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리를 하겠다. 그것은 파면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기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절묘합니다. 뭐 나쁜 의미로 절묘합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이제 보도가 다 됐죠. 헌재가 다음 달 2월 6일부터 하목 하는데 6일이면은 목요일일 겁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겠다. 그동안 4번 있었죠. 4번은 모두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서너 시간이 열렸는데 그것을 시간을 대폭 늘려서 집중 심리를 한다.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인 신문이 많아지고 변론도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심리가 끝날 것 같아. 관측이 나옵니다. 2월 말에 끝낼 수도 있다. 공교롭죠. 왜 공교로울까요? 2월 말에 끝낼 수도 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유죄받은 선거법 2심 결심이 2월 26일이죠. 그러면은 3월 중하순에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3월 중하순에 2심 선고가 내려진다. 그런데 그 직전에 2월 말 아니면 3월 초 정도에 문형배가 주도하는 좌파 재판관들이 주도하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을 해버린다. 파면을 한다. 그러면은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죠. 그 순간에. 제가 지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재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문형배와 교감을 했을지도 모르죠. 두 사람의 관계를, 최근의 관계를 보면은.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로부터 60일 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지금 위세로 보면은 바로 그냥 후보로 초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심 나오기 전에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지니까는. 자, 만약에 이재명이 그 상태에서 후보로 추대되면은 2심 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2심을 늦추거나 선고를 늦추거나 아니면은 무죄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거나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그런 내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이 2월 말 늦어도 3월 중에는 심리가 끝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탄핵 심판 사건만 9건이 계류가 되어 있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거 끌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업무를 복귀를 시켜야 되는. 감사원장도 지금 직무정지가 되어 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 빨리 직무를 복귀시켜야 되는데 이건 다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이정섭 수원 지금 차장 이재명 수사를 지휘했던 거기는 9개월이 걸렸습니다. 헌재에서.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거치 문제를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하겠다는 거죠. 그 법조계에서도 아니 헌재가 여론에 휩쓸려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만 졸속 심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아침부터 10시부터 하루 종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오전에 했다가 오후에 했다가 번갈아서 했습니다. 번갈아서. 오전만 했다가 아니면 그 다음 변론은 오후만 했다가. 그리고 노무현 때는 모두 오후에만 7번 했는데.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당초에는 이 헌재가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당기는 겁니다. 4월 18일이 아니고 한 달 이상 당겨서 결론을 내버리겠다는 거죠. 그것이 참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2심 선고 일정보다 앞서서 해버리겠다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 이 헌재 선고의 이 법정 시한은 180일이니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에 되는 6월 11일까지 하면 됩니다. 6월 11일까지. 그런데 이걸 2월 말에 해버리겠다. 한 3, 4개월을 당겨버리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뭘까요? 이재명의 집권 로드맵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대통령 탄핵 심판 못지않게 그 신속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그거는 손도 대지 않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문형배를 비롯해서 이 현재 재판관들 편향성,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좀 도마에 올라 있죠. 그러니까 오늘 헌재에서 공보관을 내세워서 이렇게 발끈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공보관 천재현 공보관이 정기 브리핑에서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다.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자, 말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행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에 쫓기듯 뭐에 압박을 받은 듯이 이재명의 지시를 받은 듯이 6월 달 안에 끝내려고 하루 종일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헌재에 불러서 일주일에 2번 불러서 하루 종일 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 그런 것이 이 지금 헌재를 그 장악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3명의 성향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내란죄를 이 현재 심리에서 빼려고 했던 그 내통도 그때 들통이 났죠. 그 내통도. 핵심적인 부분에 내란죄를 빼야지 심리가 빨리 될 수 있고 그거 빼면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아니야. 현재에서 그거 우리가 다 파면시켜 줄 거야. 이렇게 민주당과 내통을 한 결과 민주당에서 그것을 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나서 그런 이 장난 같은 것을 치는 것을 들통이 나서 하지 못했죠. 그러니 이게 재판관 성향하고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문영배는 김용현 전 그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그러니까 피청구인 척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신문에만 응하고 이 국회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반대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권리죠. 진술 거부권 권리죠. 그때 문형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렇게 하는 건 권리인데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했다 하면은 판사들이 안 좋게 봐요. 판사들이 나중에 당신 아주 안 좋게 판결 내릴 거야. 재판관들이. 그런 식으로 겁을 줬습니다. 겁을 줘서 김용현 다시 그럼 하겠다고 했죠. 하고 나서 김용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억울하니까 아니 재판 그러니까 소장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는 있는데 법에 나와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만약 그거 하면은 당신이 불리해. 급박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현실적으로 이게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느냐 해서 덜쳐보니까는 문형배나 정계선이나 이미선이나 그런 울법연구에 좌편향된 재판관들이고 무슨 뭐 남편이 이 청구인 쪽에 그쪽의 대리인단 대표와 같은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또 여동생이 뭐 민변에서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그리고 또 마은혁 같은 경우에 왜 2월 3일 날 빨리 신속하게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점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문형배의 좌편향성, 정계선, 이미선 여기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 마은혁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게 현재 실존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 그런 것 우리 그 재판관들 이념하고 판결은 상관없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문형배가 천재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문형배가 시킨 거다. 대신 전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문형배가 SNS에서 이재명하고 사적 대화를 막 나눈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는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 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문형배 대행이 기억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SNS 했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SNS를 왜 삭제했죠? 얼마 전에 이게 이재명하고 서로 이 배우자의 안부까지 묻고 이런 것이 나오고 나서 SNS를 삭제를 해버렸죠. 문형배가. 그러면 왜 영향도 안 미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왜 삭제를 했죠? 재발이 저린 겁니다. 재발 저려가지고 SNS도 삭제를 해놓고는 이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SNS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선거에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재명의 구미에 맞게 지금 속전속결로 심리를 하는 것이나 마은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재 소장이라는 사람이 급박을 하는 정인을 급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좌편향 성향과 이것을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재발이 저렸는지 이렇게 헌재가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금 방향을 그리고 시간 방향까지 다 정해놓고 한다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미선, 정계선을 비롯해서 또 마은혁까지 들어가고 문형배하고 그리고 김명수가 임명한 2명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9명 중에서 6명이죠. 딱 6명이죠.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그 6명 채우기 위해서 마은혁을 또 집어넣고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이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이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까지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본인이 이 회고록에 실토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황은 계속 지켜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라도 감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